먼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김포부터 이야기 좀 드릴게요. 얼마나 더 낮춰야 할까요? 서울 편입, 김포 집값 지금 메가시티 편입 발표 이후 깜짝 반등도 했지만 대부분 다시 하락하는 집값. 대작 아파트 일부 매도 호가 되레 올라 메가시티 발표 매도 매수 간극만 더 벌어져 라고 하네요. 자, 김포시 경기부터 가는 거 나빠요. 김포시 서울특별시 가는 거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김포 시민들의 로망, 네, 뭡니까? 서울의 편입입니다. 아파트 내놓은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전화도 없네요. 가격을 얼마나 더 낮춰야 할까요? 서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들끓었던 경기도 김포시의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있다.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반짝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해요. 자, 이게 뭐다? 메가시티. 자, 서울에 편입된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기대의 심리가 팽배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호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구를 낚는 낚시라고 했죠. 네. 시장에서는 정부의 괜한 기대감에 호가만 올라버린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테리 캐슬앤 파밀리의 시티 1단지에서 지난 2일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5천만 원에 중개 거래되었다라고 해요. 자, 지난달 6억 2천만 원까지 올랐던 매매가가 다시 5억 원대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게 다소 1층 거래다 보니까 낮은 거래 가격에 체결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단지의 경우 최근 6억 8천5백만 원까지 거래되고 호가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11월에는 메가시티 덕분에 전화도 오기 했지만 최근에 뜸해지면서 집주인들에게 가격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당연하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분위기를 알고 싶겠죠. 네, 김포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김포에 있는 공인중개사, 걸포 북번영, 또 등등등 한강신도시 등등 이런 공인중개사들한테 전화 돌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냐?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냥 동향 파악이 궁금해가지고 전화했다면 좀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집 보러 갈 수 있냐? 이렇게 대충이라도 예약을 잡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은 공부와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망이라는 겁니다. 자, 지역 내 대장 아파트인 걸포도 한강 메트로자의 2단지는 가격을 방어하고 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달 23일 신고가 된 마지막 거래로 6억 9천만 원이었다. 고층 매물의 호가는 9억 원에 달한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차이가 1억 원 이상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즉 메가시티 기대감 때문에 집주인들은 호가를 다 올려버렸고요. 매수인들은 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내가 이 가격에 살 필요가 있나? 김포 골드라인, 불편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싼 맛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김포 집값이 9억이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매수하기가, 여간,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죠. 자, 일부 대장 아파트 제외하고 김포 아파트 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중대형의 하락폭은 더 크다라고 하고요. 자, 매물도 여전히 넘치는 상황이다. 아파트 실거래 아실에 따르면 10일 기준으로 김포 아파트 매물은 8,367건을 기록 중이다. 김포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10월께부터 8,000건으로 올라섰고, 메가시티 발표가 나오고 되레 매물이 늘어난 상태다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메가시티 발표가 나오고 나서 매물이 늘었는데 호가도 올라버린 상황이라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간극이 벌어지다 보니 거래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다? 결국은 살 사람의 마음과 팔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 서울, 경기도 부동산 분위기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은 10월부터 뭐가 폐지가 됐죠? 특례보금자리 대출 일반형의 폐지로 인해서 유동성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유동성. 시중에 괜찮네? 전세자금 대출 돌려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도 지금은 감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역전세에 그냥 퉁퉁퉁퉁 뒤통수 맞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고 서울과 수도권 무조건적으로 기나긴 횡보장에 빠질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3년도 서울 수도권 부동산 절대로 잡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혹시나 내가 정말 오랫동안 거주해야 됩니다, 실거주를 꼭 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그분께만 우리 골드 멤버십 회원이셨는데 그분께만 인천 루원시티였네요.
거기를 매수하도록 제가 상담을 해드렸었습니다. 왜? 오랫동안 살 거니까요. 네. 왜? 지금 30% 40% 빠진 가격이니까. 네. 오랫동안 살 거니까 제가. 그러면 매수하셔라. 네. 그때 분양 예정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저렴한 피 진입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잡으셔라. 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상승 절대 없으니까요. 네.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포 아파트 매매가가 10월 중순부터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11월 셋째 주 반짝 상승했다. 서울 편입론이 작용했다. 이런 해석도 나왔지만 이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호재는 집값을 올리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잠깐 올리고 혹시나 내가 운 좋게 내가 매도하는 시점에 그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김포에 매수했는데 어차피 지금도 2등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김포를 매도하려는 그 시점에 갑자기 메트로, 서울, 메가시티 이런 호재가 떴다. 그러면 잘 팔리는 겁니다. 네, 그 정도가 다예요. 호재는 호구를 낚는 그런 유인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기 위한 행정절차 본격화했다.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네, 제2의 수능이라더니 공인중개사 시험 7년 만에 시들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중개사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무슨 뉴스일까요? 자,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 수는 모두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1, 2차를 합쳐 모두 28만 7,756명이 신청해 20만 59명이 실제로 응시했으며 이 중 총 4만 2,615명이 합격했다. 아이고, 제 후배가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네. 후배들이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1차 합격자와 2차 합격자는 각각 27,458명, 네. 15,157명으로 합격률은 각각 20.4%와 23.1%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서 시험 신청자는 10만 명 이상 줄고 응시자도 6만 4천여 명 감소했다. 1, 2차를 합친 합격자는 2만 명 가까이 적어졌다. 자, 중개사가 줄어드는 상황은 뭘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공인중개사가 응시하는 응시생도 줄어들고 공인중개사 폐업률도 증가한다. 즉 전체 중개사의 숫자도 감소한다. 중개사의 숫자가 감소한다는 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숫자가 감소한다라는 말이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개비의 전체적인 캐파가 감소한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매매, 전세, 월세. 여기 중개거래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곡소리 난다라는 겁니다.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왜? 자,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증가한다니까요. 공인중개사 숫자가 감소하면요.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감소하면요. 거기에 딸린 중개보조원들도, 네, 소속 공인중개사들도 실업하잖아요. 실업. 네, 고통스러운 실업자 신세가 된다고요. 자, 전체 중개사의 이 캐파가 왜 감소합니까? 왜 감소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개 수수료의 캐파가 감소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래 건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거래 건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자, 전월세는요 지금 증가해요. 하지만 매매가 제일 큰 중개 수수료 포지션을 차지하잖아요. 네. 근데 매매가 감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죠. 네. 왜? 나눠 먹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신청자와 응시자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합격자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최소다.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 평균 약 1200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문을 닫았다 라고 합니다. 1985년 제1회 시험이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과거에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인기가 오르내렸다. 부동산 가격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2002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가 처음으로 20만 명 넘기며 인기를 이어가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신청자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앞으로도 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아마 중개사협회에서 진짜 못 사겠다면서 곡소리를 낼 거예요. 네. 정부에다가 특히 지방은요, 어차피 매매가 전세가 작기 때문에 중개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적단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빌겠죠. 살려달라. 그러면 정부에서 뭘 하겠습니까? 취득세 중과 해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